샌디에고의 마무리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가 마무리 조시 헤이더를 떠나보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루이스 가르시아, 닉 마르티네스, 세스 루고, 마이클 와카 이런 마운드의 핵심 자원들이 대거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유출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샌디에고.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한 뒤 재정난을 겪은 대가입니다. 그러나 샌디에고는 재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소실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불펜 자원 확보에 힘을 쏟은 것이죠. 샌디에고는 자원, 페랄타와 4년 1650만 달러 약 220억 원 계약을 시작으로 포스팅이 마감되기 직전에 고우석과 2년 450만 달러 약 60억 원에 손을 잡았고,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서 25세이브로 센트럴리그 신인왕에 오른 노베르트 수아레스가 있으며,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연소 200세이브를 달성한 마쓰이 유키가 5년 2,800만 달러 약 374억 원의 계약으로 마무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조시 헤이더의 이탈로 불펜 투수 중 가장 높은 계약을 따낸 수아레스가 마무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수아레스는 패스트볼이 뛰어나긴 한데 패스트볼 하나만으로 마무리를 맞는 것은 무리고 투심과 포크볼을 간간히 구사하긴 하는데 그 정도 단조롭고 오히려 변화구 피안타율이 더 높아서 제 판단에는 수아레스보다는 마쓰이 유키와 고우석 중 한 명이 샌디에고의 마무리에 더 어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 자리를 놓고 고우석과 한일 간 경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그러나 고우석이 샌디에고의 마무리 투수를 맡기 위해선 먼저 일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마쓰이 유키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쓰이 유키는 2014년 일본 프로야구의 라쿠텐 골든이글스에 입단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연소 200세이브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퍼시픽 리그에서 5시즌 연속 30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FA 자격을 얻어서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겁니다. 2015년 마쓰이 유키는 데뷔 2년 차에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중간 게트로 출전을 하면서 보텐을 터뜨린 것입니다. 2015년 12홀드 33세이브로 4위에 올랐고 103 탈삼진을 기록했는데, 이는 9이닝당 탈삼진 12.82에 해당하고요. 평균 자책점 0.87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때부터 일본 대표 마무리, 일본 야구의 미래라고 하면서 신성이 되었습니다. 마쓰이 유키는 모든 구종의 구위가 정상급입니다. 174의 비교적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54km의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던지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커터,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플리터도 던지고 있습니다. 선발도 아니고 마무리 투수가 여러 구종을 던지기 때문에 타자가 구종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요. 거기에 디셉션이 가미된 투구폼으로 많은 헛스윙을 유도하면서 타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무려 39.8%의 헛스윙률을 보였고 2023년에도 36.9%를 기록했습니다. 마쓰이의 디셉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투구 동작 중 공을 잘 숨기는 것입니다. 마쓰이의 팔 동작은 몸으로 가려져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꽤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 각도를 잘 조절해서 타자에게 공 놓는 포인트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 식의 뛰어난 디셉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키킹에 혼동을 줘서 타자가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마쓰이는 키킹 동작을 멈췄다가 이동하는 딜리버리로 이렇게 되면 구속 이상의 체감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배트의 타이밍을 맞출 기준이 되는 투수의 분절 동작을 설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쓰이는 폼을 조금씩 바꾸거나 릴리즈 포인트를 변화시키는 방식, 심지어 그립을 살짝 바꾸는 방법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교란시키고 있어서 타자에게 타이밍 잡기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로 마쓰이로서는 그만큼 훌륭한 디셉션인 것입니다. 워렌 스판의 말대로 타격은 타이밍, 투구는 그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서 포크를 범하지 않는 범위라면 투수에게는 강력한 무기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의 마무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공석인 마무리 후보 마쓰이 유키가 강렬한 투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쓰이는 LA 다저스와 시범 경기
경기 개막전에 등판해 1이닝을 던져서 탈삼진 3개를 잡아내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투구수는 12개였고 직구 최고 구속은 93마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자신의 주무기인 스플리터를 같은 지구의 다저스 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일부러 아끼면서 상대한 것입니다. 2023년 일본에서 마츠이는 스플리터 구사율이 35.6%나 됐습니다. 윈닝샷이 스플리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저스를 상대한 마츠이는 첫 타자 개빈 넉스를 상대로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고, 크리스 오잉스를 상대로도 똑같이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 들어선 앤디 페이지스 역시 슬라이더로 파울팁 삼진을 만들고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츠이는 다저스 타자들을 상대로 스플리터 구종을 고의로 보여주지 않고도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운 것입니다. 마츠이의 스플리터는 페스트볼처럼 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움직임으로 타자들의 헛스윙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구속이 140.9km 정도 나오는데 공을 소위 끼어 던지는 게 아니고 검지를 더 누르면서 회전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스플리터는 일본 투수들이 많이 던져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원조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스플리터 원조국인 미국조차도 왼손 투수가 오프 스피드볼로 스플리터를 잘 구사하지 않아서 타자들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패스트볼과 훅 가라앉는 스플리터의 조합이 꽤 강력해서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마츠유키는 제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마츠이는 2015년 WBSC 일본 대표팀에 뽑혀서 한국전에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일전 준결승 9회 초 무사 만루에 등판해서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면서 일본의 역전패 원인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은 훌륭하지만 볼넷이 많다는 지적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충격이 컸는지 다음 해인 2016년은 제구가 흔들리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어요. 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난타당했고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마무리를 프랭크 허먼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9이닝당 볼넷 수가 데뷔해인 2014년에 5.2개, 2015년에 3.48개로 조금 나아지다가 2016년에는 5.78개로 최악의 제구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보다는 불펜 투수로 기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불펜으로 전향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선발 전향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고 오히려 불펜으로 들어간 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선발 투수 중 제구가 좋은 투수는 공 10개 가운데 보통 8개는 원하는 코스로 구사가 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공을 많이 던지고 훈련하면 어떻게든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츠이는 공을 많이 던져서 제구를 잡는 유형이 아니고 유인구에 타자가 따라 나오면서 볼 카운트가 유리해지고 그러면서 제구를 잡는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볼 카운트가 몰리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이 날리고 볼넷을 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선발보다는 많은 투구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타자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불펜 투수가 더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본래 포지션인 마무리로 돌아갔는데 딱 맞는 옷처럼 ERA 0.63의 특급 성적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32세이브로 리그 최다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지난해에는 200세이브를 달성하며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200세이브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곤 곧바로 샌디에고와 계약을 맺어 고우석과 마무리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런 마츠유키는 메이저리그 마무리 투수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포지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마무리 투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마츠이는 샌디에고에서 파이어볼로 수아레즈와 메이저리그 통산 385경기를 소화한 베테랑 투수 페랄타, 그리고 이제 막 빅리그 도전을 시작한 고우석과 마무리 경쟁을 펼칩니다. 훈련 도중 허리를 삐끗했다며 마츠이가 허리 부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스프링 캠프부터 부상 소식이 나온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만약 건강한 마츠이라면 올해 그는 강렬한 데뷔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유인구에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배트를 참지 못하고 따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마츠이가 1점대 방어율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